현실 인식을, 현실 자각을 못하고 있다. 히틀러와 유사한 사람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은. 신경안정제 유시민 작가께서 분석한 현 정국에 대한 사이다 일침이 큰 화제입니다. 저는 허민을 실시간으로 참교육하시는 걸 보고 속이 다 시원했는데 중요한 영상 보시고 윤석열 최후 진술에 대한 제 생각 보고 드립니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의 총체적인 감정을 저는 표현하자면 어이없음입니다. 한마디로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 당일날 그 소식을 처음 봤을 때부터 한편으로 두렵지만 한편으로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이 사태가 쭉 몇 달 동안 그 후속 사태가 진행되면서도 계속 저를 사로잡는 감정은 어이없다는 느낌이에요. 이게 뭐지 도대체?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하고 있는 저 말들을 보면 보통 하는 말로 현자 타임이라고 그러죠. 현실 자각 타임. 그게 아직 안 온 거예요. 자기 자신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인지 못하는 것,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어디에 있으며 누구이며 무엇을 하는 사람이며 일을 어떻게 해야 되며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모른 채로 2년 반 동안 대통령직을 수행했고요. 그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지금 헌법재판소의 저 법정에서 다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일반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우리 상황과 윤석열 대통령이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일종의 가상현실 속에 살아왔고 지금 저 법정에서도 가상현실 속에서 살고 있고 자신의 가상현실 속에서 유효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현실 세계에서 지금 몸담고 살고 있는 사람들로서 저 얘기들을 들으면 한마디로 어이가 없는 거예요. 지금 헌법 개정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본인이. 그거는 우리가 알아서 해요. 본인은 헌법재판을 잘 받아야 돼요. 저런 얘기를 헌재 법정에서 한다는 자체가 현실 인식을, 현실 자각을 못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예. 이게 우리 헌법의 문제 아니에요. 사람의 알겠습니다. 문제예요. 저는 예. 그렇게 봅니다. 김대중 대통령 때 있었던 대북 송금과 관련된 이야기는 사실 이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때 김대중 대통령께서 통치 행위의 일환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그 노무현 대통령이 거부권을 발동하려고 그래서 특검법에 대해서. 근데 김대중 대통령이 내가 한 일이 아니고 나는 몰랐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특검법을 야당에서 통과시킨 걸 노무현 대통령이 수용했던 거거든요. 그것은 이 건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고요. 그래서 아주 일상적인 그런 법 집행이었다는 점을 제가 좀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그 기각 가능성을 용산에서 본다는 얘기는 저도 좀 듣고 있는데 사실 뭐 그거는 그쪽의 실력이 그런 거죠. 왜냐하면 뭐 부산 엑스포 뭐 다 따라왔다 역전한다 이랬는데 그냥 5분의 1도 안 되는 밖에 안 되는 걸로 깨졌죠. 예. 대선 지난번 총선 앞두고 2월 달만 해도 지금 녹취록 나오는 거 보면 뭐 신준 의원들이 보수정당 역사상 가장 대성할 거라고 얘기했다는데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서 뭐 잼버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에서 한 번도 어떤 실력을 갖추고 무슨 일을 한 적이 없는 정권이에요. 그래서 이 탄핵 심판에 대해서도 저는 기각을 기대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쪽에서는. 대통령실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은 주관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여기서 혹시라도 뭐 유죄 선고 파면 이렇게 받더라도 살아나려면 이제 국힘당 쪽에서 재집권을 해서 나를 사면해줘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그거는 매우 현실적인 생각이에요. 그거 말고는 나올 길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그걸 목표로 잡았으면요, 목적 합리적인 행동을 해야 돼요. 목적 합리적인 행동이요. 윤석열 대통령의 행동에서 제일 뚜렷한 특징이 목적 합리성이 없는 거예요.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저 모든 말들, 그다음에 지지층을 권기시키기 위해서 하는 모든 행동들, 변호인단 포함해가지고요. 이게 목적 합리성이 없어요. 그렇게 하려면 국힘당이 이 탄핵의 늪을 빨리 빠져나와가지고 정치적으로 재기해서 대선에서 이길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하고 있는 모든 행위는 그 목표를 해쳐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 대선 만약 탄핵이 인용되어서 조기 대선을 하게 되면 후보들이 나와서 그 논쟁을 할 겁니다. 대통령 되시면 사면 복권할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이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저런 식으로 행동하면서 그걸 기대한다는 건 제가 볼 때는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거하고 똑같아요. 지금 아마도 윤 대통령은 아마도 그것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아니 지금 뭐 좀 정체되긴 했습니다만은 탄핵 이후에 많이 올라간 지지율 때문이 아닐까요? 그게 정치를 모르는 거죠. 정치를 좀 아는 사람이면 저 최근의 여론조사 데이터가 어떻게 나왔다는 건 금방 알아요. 뿐만 아니라 뭐 한 가지만 덧붙이면 레비츠키 책을 아까 인용을 하셨는데 그 책의 제일 중요한 내용이 독재자 알아보는 일람표예요. 체크리스트요. 거기 보면 제일 첫 번째가 정치적 경쟁자를 감옥에 보낸다고 위협한 적이 있는가? 실제 시도한 적이 있는가? 이게 체크리스트 맨 앞에 나오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계속 한 일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체크리스트에 따르면 히틀러와 유사한 사람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은. 그러니까 지금 그 행동을 계속하고 있는 거는
자기 자신을 사면 복권시켜 주겠다는 공약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너무너무 어리석어요. 네, 공감합니다. 이제 윤석열은 파면의 길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기회라고 볼 수 있었던 25일 탄핵 심판 최종 변론에서 윤석열은 결국 연쇄 망언마의 진면목을 보였습니다. 이로써 탄핵 변론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앞으로 평일을 거쳐 오는 3월 초 중순께 윤두창 파면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는 이날까지 11차례 변론을 열어 12.3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을 따졌습니다. 16명의 증인신문과 헌재가 증거로 채택한 내란 사건 피의자들의 검찰 진술, 조서 등을 통해 윤석열을 파면할 근거는 충분히 입증됐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파면이 늦어질수록 국정 혼란과 국민적 갈등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헌재는 최대한 빨리 전원일치로 파면을 결정하기 바랍니다. 솔직히 대다수 국민은 윤이 최후 진술에서만큼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 제대로 사과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랬을 것입니다. 또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승복한다는 입장을 밝혀줄 것을 희망했을 겁니다. 그러나 한 번만이라도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책임감을 보여달라는 국민의 당부는 여지없이 배반당했습니다. 윤은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책임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야당 책임론을 반복하며 비상계엄이 대국민 호소용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았고 대통령이 국회를 장악하고 내란을 일으키려 했다는 야당 주장은 정략적인 선동, 공작일 뿐이라며 온 국민이 지켜본 명백한 사실마저 부정했습니다. 또한 부정선거와 중국 개인론 등 헌정에 대한 국민 신뢰를 좀먹고 국익을 훼손하는 음모론 괴담도 되풀이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자신이 초래한 국가적 혼란을 수습하고 국민 분열과 대립을 막을 마지막 기회조차 걷어차버린 것입니다. 끝까지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 억지 주장을 늘어놓는 모습을 지켜보며 많은 국민이 참담함과 분노를 느꼈을 것입니다. 또한 결정적으로 제대로 된 사죄와 반성의 메시지를 내놓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의 구속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청년들도 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미안하다며 자신의 극렬 지지층에 대한 구애를 이어갔습니다. 최종 변론마저 국민 통합이 아니라 극렬 지지층 결집의 수단으로 악용한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며 국민들은 그가 한시라도 더 대통령에 머물러선 안 된다는 확신을 더욱 굳혔을 것입니다. 신속히 윤을 파면해 헌정을 정상화하고 민생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하루빨리 선고일을 앞당기길 간절하게 바라며 어나베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